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올해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것은 저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부 피로도를 변수로 생각해서 골라야 하는데요. 라니마우스 채널에 몇몇 자외선 차단제 영상이 있지만 제가 콕 집어서 하나만 골라드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급하게 올해 저희가 쓸만한 자외선 차단제를 한 브랜드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산 옷으로 자외선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UPF 옷을 사서 입고 있고요. 이게 가격 대비 만족감이 정말 높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점이 많이 생겨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팔에도 두껍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려고 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여러 브랜드에서 신제품 자외선 차단제가 나왔고요. 뭐 세탈필, 뉴트로지나 이런 데서 어김없이 또 업그레이드된 자외선 차단제를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냉정하게 딱 한 브랜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골랐는데요. 제품도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 제품을 고른 이유와 제가 실질적으로 얼굴에 얼마큼 발라야 되는지 그 양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 안에 바르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블루 리자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기용도 있고 운동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대표적으로 민감성 피부용 제품입니다. 가장 미네랄적인 선스크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8%와 징크 옥사이드 10%가 들어있습니다.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커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웬만한 묽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는 그날 저녁에 김이 한 10개는 예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이렇게 기계로 재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이렇게 대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썼을 때 그날 저녁에 세안을 해보면 알아요. 정말 완벽하게 커버가 된 날은 저녁에도 얼굴톤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초를 잘 바르고 차단을 완벽하게 하면 오히려 저녁에 얼굴이 더 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의 제일 큰 미덕은 방어력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마다 SPF가 30이다, 50이다 이렇게 다 써있지만 그 자외선 차단제가 정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지 의문이 드는 제품들이 많아요. SPF를 속여서 들어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의 발림감이라든지 또 내 유분이나 수분감이라든지 뭐 바람을 어떻게 맞았다든지 실내에 있었는지 실외에 있었는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가 때와 장소 내 피부하고 찰떡같이 맞아서 완벽하게 방어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티타늄 디옥사이드하고 징크 옥사이드 함량이 이 정도 높으면 당연히 조금 백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백탁은 다른 제품처럼 그렇게 뭐랄까 겉도는 백탁이 아니에요. 보습 코팅이 되면서 피부에 쫙 달라붙는 그런 백탁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조절해서 바르면 그렇게까지 심한 백탁은 아니고요. 파라바인 들어있지 않고 향 들어있지 않고 염료 들어있지 않고 피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삭제한 그런 제품이고요. 산호에도 안전한 성분이고 그러니까 바닷가 물놀이 할 때도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방어력처럼 중요한 게 지속력인데요. 아무리 SPF 지수가 높고 발랐을 때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슬슬슬슬 깨지면서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그 자외선 차단제의 효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 무기자차를 바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보습력이 있는가입니다. 그게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어떤 자외선 차단제들은 이렇게 바르면 겉에서 조금 분리가 되면서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에 오일을 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보습감이 있습니다. 그게 밀착력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발랐을 때 쫙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야 고르게 프로텍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싹 스며들어도
이게 어디가 잘 발라졌나 어디가 뚫렸나 알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밀착이 되면서 얼굴이 확실히 가려졌는지를 볼 수 있는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들은 대부분의 일말의 백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어느 정도 양을 바르냐에 따라서 이 백탁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피부에서 겉도는 백탁은 아니고 밀착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골랐고요. 그럼 이렇게 쫙 밀착이 되고 코팅이 되는 이런 무기자차가 세안을 했을 때 너무 또 안 지워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 블루 리자드는 다른 더 쫀득한 두꺼운 무기자차 선크림에 비해서는 이중 세안 정도로 지워진다고 봅니다. 블루 리자드 얼굴용 제품 SPF 30입니다. 이거는 미네랄이 아니라 미네랄 베이스드, 그러니까 혼합자차인데요. 옥시노세이트 5.5%, 징크 옥사이드가 8%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서 자외선 차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굉장히 두껍게 바르면 뭐 또 어느 정도 물놀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커버가 될 거예요. 비슷한 배합으로 제가 쓰던 이 엘타의 MD 자외선 차단제가 똑같이 옥시노세이트 징크 옥사이드 배합인데요. 엘타의 MD 얼굴용 선스크린은 굉장히 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묽으니까 실내 생활에서는 커버가 되지만 이걸 바르고 야외에 좀 한두 시간 나가 있을 때 자외선 차단이 충분히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부드럽게 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올해는 메이크업도 별로 안 할 것 같고 선스크린 단독으로 마스크 쓰고 다닐 일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얼굴에 달라붙는 조금 두껍게 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원했기 때문에 블루 리자드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화장 두껍게 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 하나 웬만큼 바르고 나가면 한두 시간만 나갔다 와도 진짜 완전히 얼굴이 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SPF가 50이어도 이게 차단이 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밀착, 백탁,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것을 써야지만 단독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외선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겨울 동안은 약간 저희가 조금 느슨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가 쨍하고 떴을 때 그냥 하루 잘못 돌아다니면 그게 굉장히 엄청난 금액과 노력을 들여도 뺄 수 없는 그런 색소 침착이 얼굴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채널 구독층처럼 급노화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이 색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요즘에 몇 번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집에서도 다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로 했고요. 혼합자차와 무기자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얼굴용 혼합자차가 조금 더 묽게 발라집니다. 이건 양 조절을 해서 바르면 이 정도 시원하게 발라지고 메이크업 전에도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냥 얼굴용은 혼합자차를 쓰고요. 이 100% 미네랄 무기자차는 조금 더 재질이 찐득합니다. 이거는 발랐을 때 얇게 많이 바르면 백탁까지는 피할 수 있지만 이 얼굴용 혼합자차에 비해서는 좀 더 두껍게 먹는 편이에요. 물놀이를 간다 그러면 얼굴에도 저는 발라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근거리 30분 넘는 데를 잘 안 다녔는데 오늘 왕복 4-5시간 또 가서도 차 타고 좀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티스푼으로 계량할 때 이 정도 티스푼을 써야 돼요. 좀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이 자외선 차단제 티스푼은 이 정도 큰 사이즈를 말합니다. 여기에 반을 덜어서 얼굴과 목에 바르라고 하니까 좀 반보다 적지만 이 정도 발라볼게요. 혼합자차이기는 하지만 얼굴에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얼굴에 다 얹고 목에도 발라줍니다. 목 옆. 이렇게 한번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바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 정도 목 뒤도 발라주고요.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요. 이거 이 정도 해야 2시간 커버가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양을 한 반 정도 바르면 메이크업 안 해도 바를 수 있을 만할 거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면 또 메이크업이 한 겹 가려주기 때문에 제가 메이크업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프로텍션을 원하면 요 정도 양을 발라줘야 됩니다. 바른 요령이 이걸 한 번에 다 두드려서 먹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해놓고 다른 일을 보면서 이게 스스로 피부에 약간 셋댈 시간을 주고 여분을 두드리면 됩니다. 셋댈 시간 동안
팔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에도 간혹 쓰지만 이 바디용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한 스푼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스푼보다 제가 약간 덜 했는데 이 한 스푼 정도의 양으로 팔 양쪽을 발라줄 수 있습니다. 반을 덜어서 이쪽 팔에 대강 이렇게 얹어주고요. 반도 덜어서 이쪽 팔에 얹어줍니다. 이 정도 해서 팔하고 손등을 다 발라주고요. 이거 제가 수영장 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손과 팔이 타기 싫다. 그러면 이 정도 발라줄 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드라이 되면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셋이 되거든요. 살살 두드려서 너무 허옇게 뜬 것만 이렇게 문질러서 피부에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제가 평소에 동네에서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바르진 않고요. 오늘 야외에 오래 있을 거라 이렇게 발랐는데 너무 허옇게 둥둥 뜨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그냥 바르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이것보다 양을 조금 줄여서 바르면 그냥 피부에 편안하게 스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하다, 굉장히 삭스민다. 제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차단 효과가 정말 철저하게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네랄 커버가 되는 제품을 바를 수밖에 없는데요. 얼굴과 목에 스푼 반만큼 바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메이크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콩알 3개 정도, 콩알 하나, 둘, 셋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잘 달라붙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이 블루 리자드가 올해 저의 완픽인 이유는 이게 하루 종일 바르고 나갔을 때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저 바디용을 얼굴에 바르고 야외 활동을 한 2시간, 3시간, 자동차 5시간 이렇게 타고 들어와도 얼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 밀착력이 있어야 커버가 된다고 보거든요. 가볍게 쿠션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화장 안 할 때도 많지만 저희가 또 소규모 모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커버를 했을 때 이 블루 리자드 페이스용 선스크린은 메이크업이 달라붙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자외선 차단제라 할지라도 이게 소비자의 눈치를 봐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싹 잘 발라지는 제품들은 확실히 커버가 덜 됩니다. 그런 혼합자차 이렇게 엘타임드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로션처럼 발리는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들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그냥 실내 생활, 차 타고 딱 사무실에 내려서 딱 사무실 안에만 있다가 점심 먹고 또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실내 생활만 한다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거라고 보는데 강아지 산책을 30분 나간다든지 마켓까지 걸어서 20분 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자외선도 차단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해보다 훨씬 외출이 줄어들어서 이 자외선에 대한 경각심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두껍고 방어력 확실한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 차단을 시작할 시기가 돌아왔다고 봅니다. 이걸 제가 딱히 또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년을 더 자외선 차단제 를 써본 저의 소극적인 결론은요. 시어한 것들은 아무리 SPF 지수가 높아도 자외선 차단제 바른 내 맨얼굴과 이 태양과 대면했을 때 충분한 방어력을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백탁 코팅막을 만들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고요. 절대 백탁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순화된 좀 묽은 자외선 차단제 쓰시고 모자나 양산이나 UPF 지수 있는 옷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타민C, 미백 이런데 제품도 엄청 사고 또 관리도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이게 하나 색소 생기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기 전에 저렴한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르고 철벽 커버를 해서 더 이상 칙칙해지는 기미 잡티로부터 피부를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